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딴 내용이 아니라 그 입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댓글 중에 하나가 불안만 조장하지 않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일단 아는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작년 11월 말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기까지 이 중간 과정을 빼놓고 이 결과물들을 보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관련 내용을 말씀드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사정이 급박했었다는 것만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어떤 시작이었냐면 이제 11월경부터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8인실과 6인실이 만들고 병상 간격을 1.5m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과 병원들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가 해서 정말 제가 개원을 해가지고 병실도 해보고 외래도 해보고 또 납병원도 해보니까 정말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현실성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예를 들면 이 한 달 병원비가 대학병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신과에서 한 달 입원하는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면 탁과에 비해서 이게 현저하게 적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각 병원에서 정신과 병동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병실 간격을 1.5m를 띄우고 어떤 그 공간을 만족시키면서 환자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올 3월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8인실로 이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인실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베드가 꼭 침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5% 안쪽으로만 가능하게 됐고 나머지는 침실을 반드시 침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10인실 이상에 있었던 방 규모를 쪼개서 8인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병실이 많아지는 병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6인실로 모든 병실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병실 규정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짓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신규로 병실을 만드는 부분들은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아마 2년 정도는 정부에서 유예를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병실 간격을 1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가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런데 아마 실제로 병원을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병실 내에 1m를 띄워서 6인실로 유지를 하는 병실을 만들기가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재 있는 입원 병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구라든지 또 손 씻는 부분들은 간이가 허락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여유 있게 대처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정부에서는 침대와 침대 간격을 1m를 띄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6인 병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탈원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2년 정도 유예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2년도 아니죠. 1년 9개월인데 벌써 지금 아마 유튜브가 나갈 때쯤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탈원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화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 시설이라든지 또 퇴원한 이후에 이제 시설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꾸준한 약물을 안정적으로 투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또 계속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도 촘촘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없이 이제 그냥 행정적인 문제로 이제 결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첫 번째로는 정부 쪽에서 이 탈원화와 관련된 이 재정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어떤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환자들의 어떤 수가들이 정말 현실화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병원들이 이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어떤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2년 후에는 분명히 입원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 자체가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 불안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미래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입퇴원 이외에 다른 치료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보호자분들이나 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그런 미래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